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형 18번 문제, 나형 20번 문제가 같은 문제이네요. 그렇죠? 네,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빨간 공이 6개가 있고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총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 세 사람 A, B, C가 점수를 얻는다 그랬어요. 빨간 공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점을 얻고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는 A가 2점, B는 6점, C는 2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노란색 공이 나오면 A는 2점, B는 2점, C는 6점. 이것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자, 이 시행을 계속해서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은 시행을 멈춘다 그랬는데 다음은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분일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점수가 구성이 돼야지 24점 이상인 사람이 딱 A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지 사실은 짐작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그 과정을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 과정들이 써져 있는 거죠. 자, 이 조건은 제가 다시 한번 따다 붙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건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볼까요? 빨간 공의 개수를 X라 그랬고 파란 공에 꺼내진 파란 공의 개수를 Y라 그랬고 노란 공의 개수를 Z라 그랬을 때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분이기 위해서는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아예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렇게 될 때만이 분명히 A분이 24점 이상이 된다. 24점 이상이 A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나 보다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6이라는 값이 돼야 되고 Y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개수니까 1 아니면 2인 경우밖에 없죠. Z도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Z도 1 아니면 2인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Y 플러스 Z가 3보다 합하면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1, 2인 경우 2, 1인 경우 2, 2인 경우 이렇게만 되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수상 XYZ는 6, 1, 2 6, 1, 2인 경우 그 다음에 6, 2, 1인 경우 그 다음에 6, 2, 2인 경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이것은 가르쳐 준 거라 이거죠. 더 이상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돼? 라고 의심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XYZ가 6, 1, 2인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죠. 빨간색 공이 6개 나오고 파란색 공이 1개 나오고 노란색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확률을. 그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은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빨간색 공이 6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R이 6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다음에 파란색 공, 블루가 하나. 그 다음에 노란색 공, 옐로우가 둘. 자, 이렇게 나온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처음에 빨간색 공이 나오려면 총 12개의 공 중에서 12개의 공 중에서 6개 중에 하나 나오죠. 처음에 빨간색 공이 나온다고 해서 16분의 6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되는 것은 11개 남은 공 중에서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5개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공이 나온 것은 10개 중에서 4개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얼마죠? 9분의 3. 그 다음에 얼마죠? 8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1. 여기까지가 빨간색 지금 6개가 나오는 경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란색 공 하나 나온 것은 나머지 6개 공 중에서 파란색 공이 3개 중에서 1개 나오는 거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5분의 노란색 공도 3개 있으니까 셋 중에서 3개 남아있으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분명히 노란색 공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분의 2의 확률로 노란색 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의 확률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그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되냐면 자리 바꿈하는 경우라는 것이 몇 가지가 되죠? 이게 총 9개인데 9개가 같은 것이 6개 있고 같은 것이 2개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리 바꿈하는 방법이 9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누는 거. 이거 좀 알죠?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얼마죠?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눈 거. 맞죠? 자, 첫 번째 해당되는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다 약분시키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20분의 9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볼까요? XYZ가 6, 2, 1인 경우라 그랬는데 이 경우는 R 한 다음에 BBY가 되는데 실제로 파란색 공과 노란색 공은 3개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확률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와 여기 가가 확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XYZ가 6, 2, 2인 경우는 10번 이 경우는 설명을 또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A가 24점 이상인 사람이 딱 A뿐이기 위해서는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하므로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확률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빨간색 공 하나는 반드시 10번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R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10번째 R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첫 번째 R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6 똑같죠? 그 다음에 11분의 5 그 다음에 10분의 4 그 다음에 19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2 자,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총 7개의 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BB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2 맞죠? 그 다음에 YY가 나오면 나머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5개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R이 나오는 방법이 총 이제 3개 중에서 1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배열될 수 있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나올 확률이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자리바꿈할 수 있는 것만큼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이건 총 9개고 5개, 2개, 2개가 같은 거니까 어떻게 나오죠? 9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는 것만큼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계산하게 되면은 110분의 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2, 3에 의해서 구하는 확률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자, 가와 나가 있는데 위에 가, 나에 알맞는 수를 각각 PQ라고 P와 Q의 그냥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P와 Q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P는 얼마죠? P는 아까 220분의 9라 그랬고 Q는 얼마라 그랬냐면은 110분의 9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220분의 39, 27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기는 잘려 있지만 여러분 시험문제는 있을 거니까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 문제의 교훈은 복잡한 확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직접 푼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없이 풀려고 하면은 풀기가 어려워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논리적으로 주어진 글을 읽고서
그것이 나타내는 뜻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고 했으면 그냥 믿고서 그 경우를 확률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중간 과정들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 자체를 믿고서 풀어나가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